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14단원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단군 왕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제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단군 왕검을 낳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오늘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하면 주몽 이 사람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단원 113페이지네요. 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주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 동명성왕의 이름이 주몽이라고 했는데 이 주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해요. 활을 쏘는만 하면 안 되겠고 활을 매우 잘 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느냐? 부여라는 땅에서요. 부여에 어떻게 보면 뭐 사투리, 속어 같은 거였는데요. 주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113쪽에 보면 만화가 나오는데 부여 땅에서 웬 임금이 알을 보니까 사람이 알을 낳더니 불길하구나 내다 버리거라 이랬죠. 자, 이때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부여의 그 당시 왕이었던 금화왕이었습니다. 금화왕. 금화왕의 출신에 대해서도 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자, 금자는 우리 잘 알다시피 쇠금자, 황금을 뜻하는 거고요. 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서 개구리 와자를 씁니다. 그래서 금화왕이 처음에 이렇게 황금색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금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금화왕이 이 알을 보면서 불길하구나 내다 버리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알이 뭐 깨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각종 여러 동물들이 그 알을 보호하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알을 다시 가지고 와서 원래 알을 놓았던 부인 누굽니까? 이 사람이 유화 부인이었었죠. 유화 부인에게 돌려주었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알 속에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주몽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신이한 탄생, 좀 신기한 이야기잖아요.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왜 하필 이런 임금을 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보호를 해줬다. 하늘에서 햇빛이 이 알을 비추었다. 라는 것처럼 이런 신기한 탄생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아니면 역사 기록에 다 적어 놓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좀 답을 좀 적어봤는데 주몽이 일반인과 다른 영웅적 존재로 부각되므로 국가 건립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긍지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신화적인 이야기가 우리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기타 등등 서양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주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몽이 하게 되면 주몽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대충 좀 그려봤습니다. 관계도를 좀 그려봤는데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화 부인 있잖아요. 이 유화 부인은 누구냐 그러면 그때 물의 신이라고 했던 하백의 딸입니다. 그리고 유화 부인의 남편은 누구였느냐 그러면 해모수라고 하는 하늘의 신, 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천재의 아들이었다. 아니면 천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늘의 신을 뜻하는 사람이 해모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백의 딸은 총 3명이 있었는데요. 해모수가 이 3명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가 나머지 2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유화 부인만 해모수하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하백 같은 경우는 하늘의 신이니까, 해모수가 하늘의 신이니까 유화 부인이 해모수하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을 상당히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유아 부인이 해모수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거에 대해서 하백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모수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리고 나서 자신의 딸인 유하 부인을 되게 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귀양살이를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보내버리느냐? 부여 땅으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귀양살이를 하게 되죠. 이 귀양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요. 입을 길게 좀 찢어가지고 되게 좀 모든 처형같이, 그래서 벌을 받으면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부인이 부여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 당시 부여의 임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화 왕이었습니다. 금화 왕은 사냥을 갔다가 이 유아 부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 부인의 이야기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궁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궁궐에서 이제 유아 부인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늘의 태양이, 햇빛이 계속 유아 부인을 이제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아 부인의 겨드랑이 쪽에서 알이 하나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죠. 자, 주몽. 자, 사람이 앞서 이런 이야기들처럼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만, 근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이름을 처음부터 주몽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금화왕이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주몽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주몽의 인물 됨됨이가 아주 뛰어났던 거죠. 특히 활쏘기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주몽을 엄청나게 잘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의 아들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아들이 총 7명 있었다고 해요. 금화왕에. 이 아들들 7명 아들들은 주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왠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말고 주몽이라는 하는 인물한테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 아들들이 전부 다 모의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주몽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유화 부인이, 주몽의 어머니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서 주몽한테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한다. 널 해치려고 한다. 너는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했더니 주몽이 그 이후에 자기 친구들, 오이, 마리, 협보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몰래 도망을 치게 되죠. 이때 도망칠 때 이런 친구들하고만 도망을 치고서 자신의 부인, 예시 부인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그냥 그 땅에, 부여 땅에 남겨두고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쳐가지고 나중에 도착한 땅이 어디냐 그러면 졸본 땅이라고 해요. 졸본 아니면 홀본 이렇게 하는데 졸본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세웠습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자,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서 그때 졸본 땅에서 만난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적혀져 있는 소선호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게 되고 비류와 온조라는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고구려를 이제 도읍을 이제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자신의 본래 부인이었던 예시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주몽의 아들이라는 징표를 가지고서 주몽을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유리왕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에서 나타났던 그 아이도 당연히 부여 땅에서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첫째 아들도 고구려 땅으로 도망을 오게 되면서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원래 첫 번째 아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비류와 온조 같은 경우는 권력 싸움에서 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남쪽으로 남하해서 훗날 백제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쉽게 자 35 해봅시다. 35 하면 우리나라 대충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좀 나누었을 때 금화왕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자, 그 당시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동부여 이런 식이었고요. 자, 동부여 쪽에 뭐가 있습니까? 태백산이 있는 거죠. 백두산, 태백산. 옛날 이름은 태백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백두산 밑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게 되고, 이게 무슨 강이죠? 압록강이 흐르게 됩니다. 자, 동부에서 탈출한 주몽이 갔던 곳이 이쪽 지역, 요동반도 쪽, 이쪽 지역에 있는 이 땅이 어디느냐? 바로 졸본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졸본에서 이제 도읍을 정했던 나라가 바로 자, 앞에 얘기했다시피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고구려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제의 시조가 되었던 비류와 온조가 이쪽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한강 그쪽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백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백제라는 이름도 이제 원래는 십제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백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역사 선생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문을 공부하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장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 있었던 역사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114쪽, 115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어머니가 주몽의 어머니가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의 기록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실려 있느냐 보니까, 자, 읽어보니까 왕지 제자가 여제신으로 장모 해지라 이렇게 되네요. 자, 설명이 일단 나오는 건데요. 왕 나왔습니다. 왕. 이 당시 왕 부여의 왕이었으니까 누구를 뜻하죠? 금화왕입니다. 금화왕. 자, 금화왕. 그 다음에 나오는 지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지. 자, 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글자입니다. 그죠? 자, 근데 한번 복습 삼아 적어보죠. 자, 지자는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무엇무엇이 뭐뭐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왕지 제자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자가 아들 자자니까 이때 지자의 경우는
금화왕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지자는 뭐뭐의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체크해야 되는 글자가 제라고 하는 글자 있습니다. 제. 자, 제자의 의미는 여러 제자예요. 여러 제 아니면 모두 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금왕지 제자 해석이 되겠죠. 금화왕의 여러 아들이 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체크할 한자 또 나왔습니다. 자, 여라고 하는 글자 나왔네요. 여자. 여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좀 적을게요. 자, 이 여라고 하는 글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더불어여라고 많이 외웁니다. 더불어여. 그래서 여자의 의미는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어요. 뭐뭐와 누구누구와 함께. 자, 뭐뭐와라는 개념은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는 and의 개념이에요. 뭐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and의 개념이고 뭐뭐와 함께는 with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딘가에 참여하다 아니면 상장을 주다라는 것처럼 수여하다랄 때 쓰는 거 주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한자들이 제신이네요. 제. 이때 제자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 그 다음에 신은 무슨 신자예요? 신. 신자는 신하죠. 신하. 여러 신하. 왕의 여러 아들이 왕의 모든 아들이 여러 신하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뭐와 함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신하와 함께 어떻게 했느냐? 장모해지라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우리 체크할 한자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장 나왔네요. 자, 장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기억하죠? 장, 군대 전쟁에서 활약하는 장수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 장차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왕의 여러 아들이 여러 신하와 함께 장차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장차 뭐 하려고 했느냐 뭐 했다고 합니다. 모자가 도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도모하다. 자, 도모하다라는 말의 의미 도모하다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어떤 계책을 세우다라고 합시다. 계책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도모했다. 계획을 세웠다. 뭐 하는 계획을 세웠느냐? 해하는 해하는 계책을 세웠대요. 자, 해자 같은 경우는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를 누군가를 해치다라는 뜻이죠. 해치는 계획을 세웠대요. 누구를 해치는 계획일까요? 자, 누구를 해치는 계획일까요? 그 사람, 대명사로 쓰인 거겠죠. 누구를 해치는 계획? 바로 주몽이겠죠. 이때 얘기하는 거 주몽을 해치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풀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왕의 제자 여러 아들들이 그 다음에 여제신 여러 신하와 함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다 같이 장차 누구를? 주몽을 해치려고 도모하였다.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몽모 이렇게 돼 있네요. 몽모. 자, 몽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몽자는 당연히 주몽이겠죠. 주몽. 원래 이 몽자의 의미는 자, 글자 자체로의 의미는 원래는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어둡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어둡다라는 말 한자 본연의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다음 몽모였으니까 모자는 어머니. 그래서 몽모 한꺼번에 해석하면 결국엔 누구가 되겠습니까? 유화 부인 되겠죠. 유화 부인.
이 유아 부인이 지 했대요. 지. 무슨 지자입니까? 알다라는 뜻이죠. 알았다. 알았는데 뭘 알았나요, 여러분? 지를 알았대요. 지, 마찬가지 대명사 그것을 알았다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위에 있는 내용 전부를 뜻하겠죠. 왕의 여러 아들이 한번 적어 볼게요. 왕의 여러 아들이 신하들과 함께, 그죠? 신하들과 함께 장차 주몽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한글로 적어 봤는데도 되게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긴 말들을 줄여서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그냥 쓴 거겠죠. 그죠? 한 글자로 줄여서. 이것을 알게 되어서 고왈했다고 합니다. 고왈. 자, 여기 적혀져 있는 이 고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이르다.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말하다 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몽의 어머니가 그 사실들을 알고서 누구한테 일러서 왈하기를 그랬어요. 왈자의 의미는 뭐죠? 왈자도 말하다의 의미잖아요. 자, 근데 두 개 다 말하다의 의미인데 앞에 있는 고 같은 경우는 알려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주몽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고자 다음에 주몽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주몽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석하는 순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주몽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서 그죠? 주몽에게 알려주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인장해여라. 이여 재략으로 하왕불가리요 의속도지하라. 이렇게 됐네요.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국인장해여. 자, 나라 국자에 사람 인자니까 나라 사람들이 장 나왔습니다. 장자는 아까 전에도 나왔어요. 그죠? 장자 아까 전에 나왔던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장수장자에다가 장차장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까요? 장차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나라 사람들이 장차해요 이렇게 돼 있네요. 해자 아까 뭐였죠? 해치다. 장차 해치려고 한다. 누구를? 여를. 그죠? 여를 해치려고 한대요. 자, 여자 한번 체크 좀 할까요? 자, 여기 나온 김에 여자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여라고 하는 글자는 너, 당신, 그대 뭐 이런 의미로 쓰는 2인칭 한자로 쓰입니다. 2인칭. 한문에서 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거 1인칭, 2인칭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만 나온 김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한문에서 1인칭 한자로 쓰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 글자 뭐였죠? 오라고 하는 글자였고요. 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아라고 하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들 자랑 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여라고 하는 글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여라고 하는 글자도 있죠. 자, 1인칭 한자로는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2인칭 한자로 쓰이는 것도 네 가지 있었는데 기억하나요? 여기 있는 이 여자도 2인칭 한자로 쓰이고, 자, 이제 진짜 아들자. 자라고 하는 글자도 2인칭 한자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임금 군자도 2인칭 한자로 쓰입니다. 한 가지 더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겨서
너희라고 하는 한자도 쓰이죠. 한문에서의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네 가지씩 있다. 3인칭은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돌아와서 해석을 하면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한다. 자, 선생님 문제 낼게요. 이때 말하는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누구죠? 왕의 여러 아들이 되겠죠. 왕의 여러 아들. 그래서 굳이 왕의 여러 아들, 왕의 여러 아들 아니면 여러 아들하고 뭐 신하까지 같이 포함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이 아들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여 제략으로 그랬는데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글자 요 글자 하나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 많이 했던 글자네요. 써이라고 하는 글자고 문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로써 뭐뭇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여제략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이때도 2인칭 너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제략 그랬습니다. 제자는 제주를 뜻하는 글자예요. 략자는 원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래는 간략하게 하다, 생략하다 라는 뜻이에요. 생략이라는 의미인데 이 글자에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분들 책략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책략, 재치, 재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는 생략이라는 말로 해석하지 말고 계획, 책략, 기지, 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사람들이 널 해치려고 하니까 너의 재주와 계략, 너의 재주와 책략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죠? 뭐뭐으로써 이런 것으로써 하왕불가리오 그랬습니다. 하왕불가. 자, 여러분들 체크합시다. 하 반드시 체크 좀 할게요. 하왕불가 이랬습니다. 자, 이 하라고 하는 글자 한쪽에다가 좀 정리 좀 하죠. 자, 이 하라고 하는 글자는 의미를 따지게 되면 어찌하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자, 하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근데 어찌라는 뜻보다도 영어에서 얘기하는 이 의문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문사 어떤 거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이런 의문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뒤에 있는 왕자 같은 경우에 무슨 뜻이죠? 가다라는 동사예요. 그죠? 그러면 하왕 한꺼번에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를 가다. 어디라는 말 자체가 의문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왜 체크하라 그랬냐 그러면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디라는 표현, 가다라는 표현 문장 성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어디라는 거, 가다라는 거, 일단 가다라는 거는 서술어입니다. 그죠? 어디라는 것은 가다의 어디 목적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초창기 때 수업을 할 때 한문의 어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한문에서 서술어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술목관계 이런 표현도 썼었습니다. 근데 한문에서는 보통 이런 것처럼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와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목적어를 뭐 해놓은 겁니까? 도치해 놓은 거죠. 왜 도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도치한 이유는 왜? 이 하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라는 뜻으로 의문사로 썼기 때문에 도치시켜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의문사기 때문에 문장에 처음에 와야 돼서 원래 어순으로는
가다라는 동사 뒤에 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동사 앞에 위치시켜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간들 불가하겠느냐 라고 적혔네요. 자, 가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도 많이 쓰입니다. 자, 가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옳을가, 옳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 문장에서 해석을 할 때는 무엇 할 수 있다 아니면 뭐뭐 할 만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미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너의 재주와 책략으로서 어디로 가더라도 어디로 간들 뭔가를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너는 재주가 비상하고 능력이 되게 뛰어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되겠느냐,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말을 반대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가서 뭘 하더라도 넌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속도지해라 이렇습니다. 의속도지, 의자 같은 경우는 마땅히 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마땅히, 여러분들 속도 알죠? 속도, 빠르다 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빨리 뭐 하라 그랬느냐? 도지하라 그랬습니다. 도자 좀 체크하고, 이 도자는 원래 의미 자체가 그림도자죠. 그림도. 그런데 여기서의 또 다른 의미로 그림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풀이하느냐? 앞에 나왔던 도모하다의 의미. 도모하다 아니면 계책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이런 의미로 좀 의역을 해줄게요. 마땅히 빨리 뭔가를 도모해라. 그 뭔가가 뭐였죠? 지를 도모해라 라고 했습니다. 뭔가, 그것을 도모해라 라고 했는데, 이 그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명사지만 여기서는 지의 의미가 단순하게 앞에 있는 뭔가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로 쓰기에는 좀 힘들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마땅히 빨리 대책을 세워봐라, 도모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뒤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뒤의 이야기가 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인데요.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왕지 제자가 왕의 제자 여러 아들이, 그죠? 왕의 여러 아들이 여제신 여러 신하와 함께 장모해지 장차 그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몽모지지하고 주몽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서 이거를 알아차리고서 고왈 주몽에게 알려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국인장해여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여 재략으로, 너의 재주와 책략으로 하왕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불가리오, 뭐뭐 할 수 없겠느냐, 안 되겠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속도지하라, 마땅히 빨리 그것을 대책을 도모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 이해되죠, 여러분? 자, 오늘 나온 한자들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한자들 몇 가지를 선생님이 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부터 여러 제 있었어요. 그죠? 제.
여러 제, 모두 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여였습니다. 더불어 여였고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줬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꾀하다, 뭐 있었는데 뭔가를 도모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었죠. 자, 해치다, 해 나왔었고요. 고 일렀습니다. 고 알려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고, 장 나왔네요. 기억합시다. 이때는 장차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다. 그 다음에 써있자는 여기 때는 뭐뭐로써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제주, 제 있었고요. 또 기억할 한자 나오네요. 하라고 하는 글자 의문사로서 우리 본문에서는 어디라는 의미로 의문사로 쓰였었죠. 그 다음에 의, 마땅하다라는 의미 있었고, 속, 빠르다, 속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도, 자, 도자 이때는 도모하다 라는 의미, 뭔가 계책을 세우다, 꾀하다의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나요? 좀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